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꼭 쉬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죠? 네. 네,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되는 활용법을 제가 이제 이론상으로 쭉 한번 읊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차트를 띄워가지고 또는 제가 화이트보드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된 고야 차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더들,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트레이더입니다. 그죠? 자, 트레이더로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코인을 선택할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그죠? 내가 어떤 코인을 선택해야 다음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가 진입은 언제 할 것인가? 이게 또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자, 세 번째, 익절. 도대체 내가 언제 정리해야 되지? 이런 익절을 고민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손절은 언제 할 것인가?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 배팅을 했거나 또는 시그널이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언제 손절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실 거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추가 상승 또는 추가 하락이 언제 나올 것인가? 그러면 내가 롱 방향 걸었는데 추가 상승이 얘가 나올 건가라고 하면 더 갖고 가야 되고요. 그죠? 만약에 내가 숏으로 했으면 또 더 갖고 가든 또는 손절을 빨리 하든 뭔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혹시 초보분들이나 초보 단계를 지난 분들 중에 이거 외에 더 알아야 될 게 혹시 있으세요? 이게 다죠? 네. 어떤 코인, 언제 들어가, 언제 익절해, 더 갈까 말까, 내가 더 끌고 갈까, 1% 2%가 아니라 더 많이 먹을까 말까, 이거 고민, 이게 끝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딱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인 선택입니다. 코인 선택은 우리 고야 차트를 눌러서 두 번째 맵인 코인 리스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313개, 어제의 기준입니다. 313개 코인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제가 네모를 친 걸 보면 이제 그 5,000불 이하의 구독자들은 저기 확정 시그널이라는 가운데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고요. 우측에 있는 스마트 시그널은 아마 잠금 열쇠로 흐리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확정 시그널의 이 화살표죠. 이 화살표, 이 소팅 기능 화살표를 딱 누르면 1H부터 해서 소위 말해 이제 1시간 전에 확정된 시그널부터 코인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그널이 확정됐다라는 건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겠죠. 그죠? 또는 100시간이 한 번 더 누르면 시그널이 뜬 지 가장 오래된 코인부터 뜹니다. 그러면 보통 100시간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올라갔거나 너무 많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 반등 나올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인을 선택할 때 딴 걸 선택 굳이 할 필요가 없이 확정 시그널을 딱 여기 화살표 눌러서 이 소팅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뜬 시그널, 소위 말해 1시간, 2시간, 3시간, 한 4시간 정도 이내에 뜬 코인을 보거나 아니면 100시간이 훨씬 넘어간 코인을 딱 찾아가지고요. 그 코인을 위주로 차트를 눌러서 해석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코인 선택이겠죠. 그리고 스마트 차트, 소위 말해 만불 구독자지만 스마트 차트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저기 스마트 차트를 딱 누르면 LLSS가 이제 1시간 전에 떴다, 2시간 전에 떴다 이렇게 뜬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걸 딱 눌렀을 때 만약에 이 코인이 확정 시그널이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트도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도 둘 다 같은 시그널이 딱 떠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더 승률이 좋아지겠죠. 또는 스마트 차트가 프리미엄 차트보다는 조금 더 빨리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마트 차트 보시는 분들은 저기서 1시간이나 2시간, 뭐 넉넉 잡아 한 3시간 전에 그런 뜬 시그널 코인을 찾아가지고 차트를 열면 됩니다. 그래서 코인 선택 1번 질문은 이렇게 코인을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진입 방법입니다. 왕초보들은 여러분들이 벌써 많이 배우셨죠? 캔들 시그널이라 그래서 깜빡깜빡거리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야 라인 근처에서 들어가자 라는 것도 여러분들 왕초보들 다 배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야 라인 기울기, 소위 말해 그 방향대로 약간이라도 기울기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좋다라는 것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왕초보들은 캔들 시그널이 깜빡거리는 것만 일단은 찾으셔가지고요. 고야 라인 근처에서 진입하고 고야 라인 기울기까지 있으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왕초보들은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걸 좀 벗어나신 경험자분들은 왕초보 방법에다가 분할로 어떻게 내가 분할로 들어가면 될지를 조금 더 찾아내는 걸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캔들의 패턴 또는 지지나 저항을 활용하시면 된다는데 제가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 진입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의는 내려드렸고 이제 방법입니다. 자, 고야 시그널 떴을 때는 어떤 시그널이라도 좋습니다. LL 시그널이 됐든 L123 시그널이 됐든 제일 밑에 있는 고야 RSI 시그널이 됐든 캔들의 패턴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이 떴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이런 상승 캔들에서 L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을 갖다가 한 개로 보는 게 아니라 저 뜬 시그널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캔들을 전체를 하나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걸 하나로 봤을 때 가운데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와 처음 시작한 이 부분, 처음으로 올라간 이 부분을 갖다가 딱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 놓고요. 이 사이를 갖다가 거미줄 치듯이 예약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만원 정도를 뭐 배팅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4줄을 그었다 그러면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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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원 들어가든지 저기 범위를 뭐 10개를 잡았다면 아주 짧게 뭐 10만원씩 10번을 만약에 배팅을 예약을 걸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범위로 L1, 2, 3가 뜨든 RSI 시그널을 보고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던 LL, SS 시그널을 보든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1입니다. 뭐냐? 아까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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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밖에 없었는데 얘는 4개기도 하고 또는 빨간색이 떴는데도 L 시그널 뜨는 경우가 있어요. 여튼 L이라는 시그널은 떴다라고 하면 이 뜬 시그널 기준으로 과거에 올라가는 모든 캔들을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걸 하나로 봤을 때 중간이 여기가 되겠죠? 첫 시작은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분할로 예약을 하면 그냥 괜찮은 진입 타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캔들 패턴은 시그널이 떴지만 긴 장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긴 장대, 그죠? 아까는 제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었고요. 그러면 숏 방향은 반대가 되면 됩니다. 제가 숏은 굳이 기록 안 했습니다. 숏은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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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들에서 S가 뜨면 그걸 그냥 하나로 보면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긴 장대가 나오면 그냥 그 긴 장대 나온 한 놈만 보면 됩니다. 한 놈을 가운데와 첫 시작을 보고요. 여기도 이렇게 또 그냥 거미줄을 쳐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셔서 반등 나올 수익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횡보입니다. 횡보는 이게 오를지 내릴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할 때도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횡보니까 시그널 뜬 기점으로 그냥 시작과 이 끝을 보고 여기 사이를 그냥 여러분들이 횡보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널 뜬 기점에 가장 낮은 꼬리까지 해서 그냥 하나로 보고요. 중간에 그냥 예약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캔들을 딱 보면 지금 보여드린 이 세 가지 패턴, 소위 말해 올라가면서 롱 기준 시그널이 뜨거나 긴 장대 하나에서 시그널이 뜨거나 횡보하면서 시그널이 뜨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단 여러분들이 횡보하면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추세에서는 웬만하면 살짝 내려왔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횡보할 때는 L 나왔다가 S 나왔다가 L 나왔다가 S 나왔다가 M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횡보할 때 그렇게 바뀌면 여러분들은 내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시그널대로 또 다시 오겠지라는 생각에 정리를 안 하거나 그냥 끝까지 갖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제가 고야 라인을 안 그었지만 횡보할 때는 횡보하면서도 고야 라인이 거의 보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고야 라인 근처에서 사고 팔고 시그널이 바뀌었다고 해봤자 별로 손해 없어요. 약간의 이득 또는 약간의 손해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다음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냐면 횡보일 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딱 들어가서 딱 물렸는데 뭐 예를 들어 다음 정리했다 쳐요. 정리하더라도 끝까지 갖고 가면 오히려 횡보에서 나와서 소위 말해 캔들이 발산한다고 하죠. 어딘가로 추세가 딱 정해질 때는 마지막 시그널 따라가신 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도 잘 활용하셔서 무조건 마지막 시그널대로 따라가시면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또 횡보의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익절 손절 이제는 많이 편해졌기 때문에 5,000불 3,000불 구독자들은 이런 시그널이 뜨면 L 시그널이 뜨면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위에 있는 빨간색 채널을 갖다가 1차 익절 고려 라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절은 어디서? 이것보다 아래에 있으면 여기 녹색이죠. 녹색을 손절 고려 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L 시그널이 떴는데 빨간색은 적당한 위치에 있어서 익절 알겠는데 녹색이 너무 멀리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손절을 잡아야 되나요? 그러면 손익비가 너무 안 좋은데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녹색이 너무 멀다 라고 할 때는 이 시그널이 뜬 기준으로 제가 과거에 알려드렸지만 과거 10개 캔들을 보는 거예요. 10개. 10개를 보고 그 10개 중에 가장 꼬리 낮은 지점 있죠. 로우라고 해서 그 부분을 뚫고 내려가면 손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10개 캔들보다 가장 낮은 그 부분 또는 녹색 롱일 기준입니다. 그때 손절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만약에 뚫어버리면 다음은 흰색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단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한 요 정도의 적당한 위치에 있으면은 뭐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여기와 여기는 너무 멀리 있잖아요. 너무 멀리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라고 할 때는 바로 지지나 저항 같은 걸 이용하거나 우리가 기존에 있던 트렌드라는 기능이 있죠. 트렌드나 SR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그 중간 사이에 오는 그 라인들을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이 채널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지지나 저항 또는 SR 트렌드 기능의 뭐 상단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익절 라인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RS 라인은 제가 뭐 영상도 벌써 올려드렸지만 RS는 밑에 있는 고야 RSI 라인을 한 달 기준으로 해서요 1등부터 4등까지 가장 높은 놈, 가장 낮은 놈만 얘가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가장 높은 거 4등 안에 든 것과 S라는 시그널이 만나면 RS라는 시그널이 뜨게 되어 있고요. 가장 떨어진 놈들 한 달 중에 4개를 찾아가지고 L이라는 시그널을 만나서 RL이라는 시그널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기가 한 달로 봤을 때 완전 고점 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알고리즘이 추적하는 것 중에 최근 들어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 RS가 뜨면요. RS가 뜨면 단기 고점이라는 시그널인데 거기서부터 그냥 쭉 빠지느냐? 그것보다 쭉 빠질 확률은 30%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이 시그널이 뜨고 다시 이 시그널이 뜬 위치까지 한 번 더 왔다가 떨어질 확률이 7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S라는 시그널을 딱 보면 여기서 들어가려면 아주 작은 선발대처럼 소액만 넣든 안 넣고 그냥 기다리다. 왜? 다시 RS가 뜨기 전에 고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좀 이따 라이브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틀간 48시간 동안의 저점이다. 48시간 동안 위에 빨간색은 고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사람들 보면 쌍고라고 얘기합니다. 쌍고, 쌍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고점을 이틀 동안 두 번의 고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시그널이 아니라 여기가 쌍고일 수 있어요, 쌍저일 수 있어요 라는 걸 그냥 표시를 여러분들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두 번 맞으면 위로 두 번 맞으면 떨어질 확률이 50%가 넘어갑니다 라고 제가 가르쳤고요. 세 번을 맞아버리면 거의 70% 이상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을 맞았으면 51% 정도는 분명히 떨어질 확률이 있는데 여기를 뚫어버리면 더 큰 상승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떤 시그널로 보지 말고 확실하게 두 번을 딱 맞고 떨어지는 시그널을 또는 캔들을 보고 그때 잡아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점을 잡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삼각형은 이틀간의 쌍고 또는 쌍절의 가능성을 알려준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는 아까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LL 시그널이 뜨면 여기 녹색, 위쪽이 익절, 아래쪽이 손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SS라 그러면 빨간색, 아래쪽이 익절, 위쪽 빨간색이 손절. 그냥 단순하게 원리를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갑자기 뭔가 솟구치면서 이 익절 라인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경우에는 너무 멀다 싶으면 아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 트렌드라는 기능이나 SR 기능을 켜가지고 요 중간 사이를 찾거나 다음 카트에 나오는 지지나 저항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저기 범위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채널은 도달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갈지 말지를 우리는 판단하면서 더 큰 수익을 가져갈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판단할 때가 이 지지와 저항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소위 말해 이렇게 쭉 여기 떨어지다가 이렇게 한번 여기 보면 아주 작은 꼬리가 있어요. 여기 꼬리 여기 근처에 3번 정도의 꼬리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3번 정도의 꼬리를 맞았는데 여기를 못 뚫으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떨어질 때 이 지지라고 생각했던 분이 뚫어버리니까 더 큰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예를 들어 떨어져서 여기 꼬리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꼬리 더 이상 이제 못 벗어나잖아요. 두 번이에요. 두 번 맞으니까 또 반등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두 번이냐 세 번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보면서 더 올라갈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 예를 들어 1시간 본 기준으로 3번 정도를 맞았다. 그런데도 못 들었다 그러면요. 얘는 롱 방향이라 그러면 이제 정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요. 2번 맞았는데 자꾸 2번인데도 첫 번째 꼬리보다 위쪽에 두 번째 나온 꼬리가 조금 더 높고요. 만약에 기다려봤는데 세 번째 나온 꼬리가 더 높아요. 그러면 꼬리가 자꾸 올라가서 고점을 높인다 그러면 여기 뚫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 볼까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긴 꼬리가 나왔는데 다음 꼬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자꾸 낮아지면 얘 그냥 갔구나, 이제 그냥 정리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숏은 뒤집으면 되겠죠. 밑으로 긴 꼬리가 생기고 난 다음에 다음 꼬리가 자꾸 줄어들어서 자꾸 올라오면요, 얘는 더 이상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꼬리가 자꾸 더 낮아지고 있으면 얘는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숏 방향은 좀 더 갖고 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 이론이 사실 끝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울 것도 없고 트레이딩에 대해서 더 배울 것도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해지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라이브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